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기싸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윤 후보의 인선안과 이 대표가 제안한 연습 문제 등을 두고 두 사람이 또다시 충돌한 거죠.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선대위에서 자신도 패싱 당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주민에서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대선이라는 이번 항해의 여정에서 우리의 컨셉은 불협화음이어야 합니다. 지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시민대표로 연설대에 올랐던 고3 김민규 군입니다. 주요 정당의 선대위 출범식에서 고등학생이 대표로 연설에 나선 건 최초였는데요. 김 군의 선발 이유 남다른 예지력 때문이었을까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이 준석열 브라더스의 불협화음 끝에 선대위는 해체 수순까지 밟았는데요. 윤 후보 메머드 선대위를 버리고 슬림한 선대본부를 택했죠. 그러면서 일단 이 대표에게 앞으로 잘해보자는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저나 이준석 대표나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똑같은 명령을 받은 입장입니다. 저도 이준석 대표께서 어떤 이 대선을 위해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이에 호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윤 후보의 선대위 쇄신안에 손을 들어주며 화답했는데요. 개편의 방향성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제가 주장해왔던 것과 다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격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면은 우리 후보가 다시 인기를 많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가 한결 부드러워졌죠. 이 대표 딴에는 유화적인 제스처였을까요? 비단 주머니 시즌2, 이른바 연습 문제를 윤 후보에게 제시했습니다. 저는 명시적으로 권영세 의원님께 연습 문제를 드렸고 연습 문제 어떻게 풀어주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신뢰관계나 아니면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의 결합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연습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지켜보고 다시 손을 잡을지 말지 판단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연습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지하철 출근길 인사와 젠더게임 특별위원회 구성, 그리고 플랫폼 노동체험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플랫폼 노동체험은 이 대표가 직접 운전을 하고 윤 후보가 배달에 나서는 그림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잠시 중단됐던 브로맨스를 다시 연출하면서 화해 무드를 조성할 요량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봄 기운도 잠시였습니다. 윤 후보 연습 문제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던 걸까요? 이 대표가 자신을 아직 준비가 덜 된 연습생으로 보는 건가 싶었나 봅니다. 연습 문제 풀이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대표도 불쾌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하지마 이 X야! 어제 저녁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며 무운을 빈다고 일방 통보한 겁니다. 윤 후보, 그래도 이 대표가 내심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오늘 오전 예고도 없이 첫 번째 연습 문제 풀이에 나섰는데요. 서울 여의도역 앞에서 지하철 출근길 인사 미션을 수행한 겁니다. 오전 8시부터 약 40분 동안 시민들을 만나 인사했는데요. 윤 후보는 시민들에게 90도로 꾸벅 허리를 숙이며 새해 덕담을 건넸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준석 대표의 그 제안이 조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또 아무래도 국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윤 후보 쑥스러운 듯 국민 소통이라고 애둘러 말했는데요. 약간 벌칙 수행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요. 이 대표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 일부러 연습 문제를 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님이 토라질 대로 토라진 뒤였습니다. 연락받은 바도 없다, 관심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또다시 두 사람의 미묘한 엇박자가 이어진 셈인데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이 대표, 오늘 최고위에서는 인선안 보이콧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까지는 찬성했지만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의 전략기획부총장 임명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하지만 윤 후보가 임명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둘은 정면 충돌했습니다.
저는 고영세 사무총장의 임명에는 어떤 이견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의견을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어제부터 이 갈등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결국 윤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행사하며 이철규 의원의 임명도 뜻대로 밀어붙였죠. 이렇게 사사건건 부딪히는 두 사람, 마치 연애 중인 커플을 연상케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연애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연애하다가 지금 엄청나게 심한 싸움이 벌어진 거죠. 연애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애하다가 원수처럼 싸우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다가 네. 또다시 또 재결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싸우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를 반복하는 연인들이라는 평가입니다. 너 도대체 애가 왜 그래? 왜 그렇게 다 네 맘대로야? 내가? 내가 내 맘대로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고 있는데 뭐가 내 맘대로라고? 야, 넌 뭐 변한 줄 알아? 너야말로 그대로야. 나 만나서 힘들고 지친다. 너 혼자 애쓴다. 너 지금 옛날에 하던 그 짓 똑같이 하고 있잖아. 여기서 잠시 박마커의 슬기로운 과거 탐구생활 가볼까 합니다. 준석열 브라더스의 지난했던 연애사를 되돌아볼 텐데요. 사실 두 사람의 갈등, 윤 후보의 기습 입당 때부터 시작이 됐었죠. 제가 사전에 어떤 교감이나 양해나 이런 상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좀 상심하셨을 수도 있지만 2일에 이제 입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전에 양해가 있었는데 이거는 좀 의아하긴 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섭섭하시죠, 솔직히? 아니죠. 의도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섭섭하기도 전이죠. 입당 이후에도 두 사람은 어색한 사이, 이른바 어사를 유지하며 냉온탕을 오갔는데요. 그러다 지난해 11월 후보 일정 조율 문제와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임명 등을 두고 이준석 패싱 논란이 일었죠. 결국 제2의 옥새 들고 나르샤 파동으로 갈등이 분출됐는데요. 이 대표가 그렇다면 여기까지 그 메시지를 남기고 돌연 잠적한 겁니다. 저는 어제 그게 언론에 리리즈되기 전까지 저한테 가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부산에 좀 뭐라 그럴까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저는 당 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닙니다. 같이 협력해야 되는 관계이고 결국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중재에 나서면서 극적인 울산 합의를 이뤄냈었죠. 하지만 윤핵관 문제와 신지의 영입 등을 두고 둘 사이는 재위기를 맞았는데요. 이 대표가 선대위 사퇴를 선언하면서 위태로웠던 브로맨스는 18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때다 싶어 솟아나와서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열리고 있는 국민의힘 의총 소식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지만요. 말 그대로 이 대표를 향한 성토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대표가 당연히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고 대표가 많은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의총장 안에서는 이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사이코패스, 양아치란 격한 표현도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대표의 내부 총질과 돌출 행동이 도를 넘었다는 쪽인데요. 사실 이 대표의 MBTI를 고려하면 이해가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ESTP인데. ESTP가 어떤 타입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외우고 있어요. 그냥. ESTP,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형의 특징은 보통 자기 주장이 강하고 즉흥적인 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험 끝에 사면 초과에 몰린 이 대표, 이때 구원군이 등장했습니다.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총괄 선대위원장이라고 명칭만 해놓고 이 당의 인사 이런 게 전혀 나한테 전달이 안 돼요. 거의 보고가 이루어지를 않은 거네요, 그러면 과정에서.
이준석 패싱은 물론 김종인 패싱도 있었단 말이죠. 김 전 위원장 선대위 운영이 비정상적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대표가 선대위 사퇴와 공개 비판이란 극약 처방을 내린 이유가 있다고 본 듯한데요. 신지의 영입이나 3프로TV 출연 등도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3프로TV 나갈 때 위원장님도 모르셨어요? 거기 나가는 걸? 나도 몰랐어요, 그 나가는 거를. 난 나간 것도 몰랐고 누가 준비하는 것도 몰랐고. 예. 그러니까 그런 등등한 거를 갖다가 내가 지난 한 달 가까이 보면서 네. 도저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가 후보도 몇 번 의논을 한 거예요. 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이준석 대표였는데요. 위기의 이 대표, 이 난국을 타개하고 윤 후보와의 브로맨스를 다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영화 속 대사로 대신합니다. 너 그거 알아?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날 확률이 82%래. 근데 그렇게 다시 만나도 그중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3%밖에 안 된대.